암흑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초고온 고밀도의 한 점으로부터 팽창을 하여서 현재 우주가 생성되었다라는 그러한 빅뱅 우주론은 설명하지 못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올궁 문제, 평탄성 문제, 그리고 우주의 지평선 문제였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급하게 팽창하는 구간을 우리가 설정했었고, 그것을 도입하면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이러한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합니다. 하지만 별이나 은하 같은 질량이 존재하는 물질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방해를 받고 점점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감속 팽창을 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주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기는커녕 가속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가속 팽창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암흑에너지다라는 것입니다.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우주의 성분입니다. 이러한 암흑에너지는 일회이형 초신성이라는 것을 관측함으로써 가속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암흑에너지는 물질에 의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일회이형 초신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죠. 일회이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신성 폭발할 때 그 초신성이랑은 살짝 다른데요. 백색외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백색외성 정말 밀도가 큰 천체이죠. 이러한 백색외성 주위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색외성이 밀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이 거성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색외성의 질량은 점점 커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태양 질량의 약 1.44배 정도가 되게 되면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발을 우리 일회이형 초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일회이형 초신성은 정해진 질량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폭발을 할 때 밝기, 다시 말해서 광도, 다시 말해서 절대 등급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회이형 초신성은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밝기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 밝기를 구하게 되면은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n-m은-5 플러스 5 로그 r이라는 지구과학 2시간에 배우는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에서는 이 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어떻게 도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만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회이형 초신성 같은 경우는 태양 질량의 1.44배 정도, 다시 말해서 정해져 있는 질량 범위 내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만 안다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한 거리를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관측하기 전에 과학자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것을 할 때 예상을 하곤 하죠. 우리가 V는 HR이라는 허블 공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퇴 속도랑 허블 상수만 알면은 거리를 구할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일회이형 초신성의 거리를 이론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값과 관측한 값이 같기를 희망했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 관측된 거리가 이론적인 값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회이형 초신성은 더 멀리 있구나.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구나, 가속 팽창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초신성까지의 거리는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경우보다 더 멀리 있음을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주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속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힘이 존재해 줘야 되는 거죠. 우주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지 팽창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팽창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도입한 개념이 바로 암흑에너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암흑에너지가 없다면 우주의 물질 때문에 우주는 점점 수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주는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물질의 중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암흑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 같은 경우는 적색편이고요. 세로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빛의 세기입니다.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뭔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적색편이가 클수록 더 멀리 있는 그러한 천체였죠. 그리고 세로축을 봤을 때 위로 갈수록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A, B, C 나타나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 B 같은 경우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모델, C 같은 경우는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 모델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감속 팽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A형 초신성의 값 또한 이러한 C 그래프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 C 그래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A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의 1A형 초신성은 이 정도의 빛의 세기를 내뿜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측 결과 생각보다 그러한 빛의 세기가 더 작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한 결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았고요. 암흑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은 내용인 우주의 미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끝!